아니,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데 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만 힘을 못 썼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시장에서 정말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서로 정반대되는 신호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AI 랠리는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잠시 쉬어가는 걸까요? 오늘 시장의 속사정을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안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이 자료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크게 네 덩어리로 나눠서 시장을 한번 뜯어볼게요. 먼저 큰 그림. 그러니까 거시경제 상황부터 보고 그 안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이 웃고 울었는지,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린 이제 뭘 해야 하는지 이 순서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 바로 시장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힘이죠. 거시경제와 지정학적 변수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이 마치 연준한테 때이른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파월 의장 발언이 아주 비둘기파적이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드러운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구나 하는 그런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던져준 셈이에요. 당연히 시장은 환호했죠. 아니,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쫙 갈렸다는 거예요. 무려 6명이나 아직 금리 내릴 때 아니다 하고 반대표를 던졌다는 거죠. 이게 2019년 이후로 가장 많은 반대표라고 하니까 앞으로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방향에 아직 불확실성이 꽤 남아있다는 뜻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채권 시장 반응도 우리가 잘 봐야 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저 4.773%라는 숫자가 3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입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 이게 참 복잡한 신호인데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내릴 것 같긴 한데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가 어떨지 아직은 잘 모르겠네? 하고 좀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경제만 보면 안 되죠. 지금 전 세계 정치판도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평화의 기운이 좀 보이는가 싶더니 미국이랑 베네수엘라는 유조선 문제로 으르렁대고 있죠. 또 멕시코는 중국의 관세를 때리는 등 이런 국제적인 긴장감들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밖에서 안으로 시장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오늘 시장의 진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 대전환이었습니다. 돈의 물줄기가 확 바뀌었다는 거죠. 이야, 오늘 시장은 정말이지 완전히 두 얼굴이었어요. 왼쪽을 보세요.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AI 관련주들, 오라클, 엔비디아, 알파벳 줄줄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소재, 금융, 산업재, 헬스케어 같은 전통적인 가치주 쪽으로는 돈이 쫙 몰렸죠. 이게 바로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 즉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 딱 감이 오시죠? 그냥 한눈에 보이잖아요. 전통적인 기업들이 많은 다우랑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빨간불을 켰는데 기술주 덩어리인 나스닥만 파랗게 질려 있죠. 그러니까 시장은 전체적으로 괜찮았는데 유독 잘 나가던 빅테크 애들만 얻어맞은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들 심리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동안 AI다 뭐다 해서 시장이 극단적인 탐욕 상태였잖아요. 그게 드디어 중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자료에 나온 표현이 너무 재밌는데 100만 년 만에 중립 보는 것 같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시장의 과열이 좀 식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신호입니다. 자, 이제 숲을 봤으니 나무를 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기업이 웃고 또 어떤 기업이 울었는지 그 주인공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장의 빌런, 그러니까 악역은 단연 오라클이었습니다. 이 오라클 하나가 무너지면서 기술주 전체에 그냥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어요. 아니, 오라클이 도대체 왜 이렇게 폭삭 주저앉았을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매출이 생각보다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클라우드 시장 전체가 꺾이는 거 아니야? 하고 겁을 먹기 시작했고요. 둘째,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쓴다는데, 아니, 저렇게 빚내서 투자하다가 회사 괜찮은 거 맞아? 하는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온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불안감이 커지니까 애널리스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목표 주가를 막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락에 기름을 부은 격이죠. 자, 그렇게 기술주들이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혼자서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제약사 일라이 릴리입니다.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임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활활 날아갔습니다. 바로 이 숫자 때문이었습니다. 28.7%. 임상에 참여한 환자들이 평균적으로 이만큼 체중을 감량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28.7이지 거의 자기 몸무게의 3분의 1 가까이가 빠진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 거의 혁명적인 수준이죠. 시장이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이렇게 확실한 결과를 보여주는 기업에는 돈이 몰린다는 걸 똑똑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아주 재밌는,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리는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은 오늘 AI 관련주들이 다 같이 얻어맞을 때 덩달아 주가가 내렸는데요.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주가는 분명히 AI 때문에 같이 얻어맞아서 떨어졌는데 월가의 똑똑한 애널리스트들은 오히려 아니야, 마이크론 더 갈 거야 하면서 목표 주가를 줄줄이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단기적인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자, 그럼 이 복잡한 하루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뭘 봐야 할지 투자자로서의 인사이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술주 좀 빠졌다고? 이제 끝났나? 하고 불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월가의 대표적인 긍정론자죠? 톰 리 같은 사람은 오히려 내년에 S&P 500이 7,700까지 갈 거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단기적인 혼란 너머에 있는 더 큰 그림,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현재 상황을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큰 이벤트들, FOMC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 같은 것들은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경제가 망가지지 않으면서 금리를 내리는 건 주식시장에겐 아주 좋은 환경이죠. 앞으로는 오늘처럼 이쪽 섹터가 오르면 저쪽이 내리고 저쪽이 오르면 이쪽이 내리는 이런 시속 게임이 계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큰 경제 지표 하나에 울고 웃기보다는 내가 투자한 기업이 진짜 돈을 잘 버는지 그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죠. 이 섹터 로테이션이라는 말.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투자자들이 이제 이쪽은 좀 끝물인 것 같고 다음엔 저쪽이 유망하겠는데? 하면서 돈을 옮겨 싣는 현상을 말해요.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목격한 게 바로 이 거대한 돈의 이동, 즉 섹터 로테이션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렇게 돈의 물줄기가 바뀌는 대전환의 시기에 여러분의 소중한 돈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오늘 올랐다고 해서 가치주를 따라 사거나 내렸다고 기술주를 파는 게 아니겠죠.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진짜 실력이 있는 기업, 펀더멘털이 튼튼한 회사를 찾아내고 큰 손들, 즉 기관 투자자들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꾸준히 추적하는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시장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변화무쌍한 시장의 흐름을 읽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크리에이터를 춤추게 만듭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